평범한 하루였는데 백화점에서 본 그 장면 때문에 제 인생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올해 84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48살에 처음 결혼했어요. 늦은 나이죠. 주변에서 다들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었죠. 근데 남편을 만났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를 가지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병원도 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49, 50살이 되어가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마음을 접었어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51살 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임신 확인받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남편도 울었어요. 여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정말이에요, 당신. 정말 우리 아기예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늦둥이였지만 너무 귀했어요. 남편이랑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아끼지 않았죠. 대신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적금이랑 보험에 넣었어요. 우리가 늙으면 애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 그래,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차곡차곡 모았어요. 아들은 잘 컸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진 않았지만 착했어요. 25살 때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죠. 아들아, 장사가 쉬운 게 아닌데. 엄마, 나 할 수 있어. 열심히 할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죠. 그렇게 3년쯤 지나니까 대박이 났어요. 손님이 줄을 설 정도였어요. 매장도 하나 둘 늘어나더라고요. 30살쯤엔 매장 5개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이 됐어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사흘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 80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 우리 아들 있으니까 엄마는 괜찮아.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생각했죠. 이제 아들 장가만 보내면 돼. 그러고 나서 당신한테 갈게.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보는구나.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지은이라고 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웃는 얼굴이 예뻤죠. 어머,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어서 와요.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백화점 쇼핑백을 건넸어요. 비싼 한방차 세트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가져오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 정도는 당연하죠. 말을 참 잘했어요. 부침성도 좋았고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재무설계사래요. 와, 그럼 돈 관리 잘하겠네요. 그래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어머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며칠 후 상견례를 했어요. 여자 쪽 부모님도 오셨죠. 식사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요. 신혼집은 분당 신축 아파트로 전세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분당이요? 거기 전세가 비싸지 않나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 그 정도는 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보증금은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월세는 낼게요. 숨이 턱 막혔어요. 보증금을 제가 내라고요? 그리고 차는 외제차로 하나 뽑으려고요. 사업하시는 분이 국산차 타면 안 되잖아요. 여자 쪽 어머니까지 거들었어요. 맞아요, 사모님. 요즘 젊은 사람들 체면이 있어야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아들을 봤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지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요즘 그런 거 신경 쓰이거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결혼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어요. 적금도 좀 있었고요. 그걸 거의 다 깨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올렸어요. 며느리는 정말 예쁜 신부였어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요. 이제 우리 아들 잘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반찬도 만들어 갖다 주고 청소도 도와주고요. 며느리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최고예요.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그럼 얼마든지. 무슨 일이야? 제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집에 오셔도 될까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갔죠. 신혼집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차를 내왔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며느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 뭔가 그래프가 가득했죠. 요즘 적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어머님, 돈 그냥 재워두시면 손해예요. 그래? 근데 난 그냥 은행이 편한데. 어머님, 제가 재무설계사잖아요. 제가 어머님 돈 불려드릴 수 있어요.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 제가 운용해드릴게요. 안전하게요. 수익률 최소 1년에 10%는 보장해요. 10%요? 은행 적금은 3%도 안 되는데요. 그게 정말 가능해? 물론이죠. 제 고객들 다 만족하고 계세요. 어머님도 한번 믿어보세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었죠. 그럼 한번 해볼까? 어머님 현명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통장을 넘겼어요. 남은 적금 5천만 원이었죠.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이게 뭐야? 운용 동의서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서명했어요.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아, 그래. 알겠어. 또 가려고 하면 또 그랬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 중이라 좀 지저분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다음 주에 오세요. 자꾸 미루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요즘 지은이가 엄마 오지 말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들 목소리가 불편했어요. 사실은 지은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신대. 신혼인데 좀 불편하다고.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자주 와서 불편하다고? 응, 미안해. 근데 지은이 말도 이해가 돼. 앞으로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줘.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반찬해주고 청소 도와준 게 잘못인가?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사장님 계세요? 아니, 우리 아들 왜? 사장님이 며칠째 안 나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요. 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급히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안 받았어요. 며느리한테도 했어요. 역시 안 받았죠. 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들은 가게에서 며칠째 안 나온대. 아, 그게 요즘 좀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힘들어?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말씀드릴게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요즘 투자 쪽에서 좀 손실이 났어요. 투자? 무슨 투자? 제가 운용하던 거요. 시장이 안 좋아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럼 내 돈은? 며느리가 눈을 피했어요. 그것도 좀 손실이 있긴 해요. 얼마나? 한 3천만 원 정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날아갔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회복시켜 드릴게요. 하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3천만 원이요. 제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지은이가 그러는데 돈 손실 났다며? 응,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 돈 어떻게 할 건데? 지은이가 회복시킨다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리라고? 아들아, 그게 장난이야? 엄마, 나도 힘들어. 가게도 안 풀리고, 지은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지은이가 더 힘들어해.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그래서? 응,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간섭해. 돈 문제도 그렇고, 집에 자주 오는 것도 그렇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언제 간섭했어? 너희 잘 되라고 도와준 건데. 엄마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린 부담스러워. 알겠어? 전화가 끊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며칠을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심심해서 백화점에 갔어요. 옷이라도 구경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요. 3층 여성복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어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남자 팔에 기대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두 사람은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급히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지은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청소 중이에요. 왜요?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백화점에서 봤는데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지러웠어요. 착각인가 싶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본 건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집안에서 진공청소기 소리가 들렸죠. 아, 청소 중이었구나. 네,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며느리 표정이 차가웠어요. 미안해. 그냥 지나가다가.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들어오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나갈게. 돌아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짜 집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까 본 건 뭐였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었나?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말했다간 또 간섭한다고 할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후 우연히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어르신을 위한 재무 특강 마이너스 노후 자산 관리의 모든 것.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갔어요. 강당에 어르신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앞쪽 빈자리에 앉았죠. 곧 강사가 나왔어요. 무대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재무설계사 김지은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얼어붙어 있었죠.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어떻게 불리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노트북 화면이 스크린에 떴어요. 그래프가 가득했죠. 요즘 은행 적금 금리 아시죠? 3%도 안 돼요. 그걸로 노후 대비 되시겠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최소 연 10% 수익을 보장합니다. 10%. 제가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가입이 어려워요. 가족분과 공동명의로 하셔야 해요. 공동명의요? 그리고 계좌 정보도 공유하셔야 제가 실시간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돌아봤어요. 60대 남자였어요. 백화점에서 며느리랑 손잡고 있던 그 남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품에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1년 만에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자가 웃었어요. 간단합니다. 김 선생님만 믿으시면 돼요. 며느리와 남자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들 한패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상담 시간이 시작됐어요. 어르신들이 며느리 앞으로 몰려갔어요. 저는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한 할머니가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5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1년 후엔 5,500만 원이 되실 거예요. 그럼 서류 어떻게 써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주저없이 서명했어요. 통장과 도장까지 넘겼죠.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던 거예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며느리 얼굴, 남자 얼굴, 서류 내용까지요. 녹음도 켰죠.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겼어요. 해외 선물 투자해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코인도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해외 선물이요? 코인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한 거라는 건 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슬그머니 일어났죠. 복지관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 남자랑 짜고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봤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아들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며느리 편만 들던 아들이요. 아마 또 엄마가 지은이 싫어서 그러는 거지할 게 뻔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복지관에 또 갔는데 이번엔 다른 곳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이었죠. 거기서도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사진 찍고 녹음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걸 봤어요. 손을 잡고 웃고 키스까지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죠. 이제 충분했어요. 증거가 모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날짜까지 전부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제 며느리가 노인들 상대로 투자 사기를 치고 있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사진이랑 녹음 다 있어요. 그럼 가까운 경찰서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어요. 형사님이 자료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많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며느리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며느리 정보를 다 알려드렸어요. 그 남자 사진도 드렸죠. 잘하셨어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오전에 급습 들어갑니다. 혹시 며느리분 집 주소 맞죠? 네, 맞아요. 혹시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내일 오전 10시쯤 연락드릴게요. 그때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형사 두 분이 옆에 서 계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했어.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김지은 씨,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경찰이? 며느리가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여보, 나 억울해. 어머님이 날 모함하는 거야.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아, 지은이가 사기쳤어. 노인들한테 돈 받아서. 말도 안 돼.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아들이 소리쳤어요. 형사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드님, 증거 다 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수집하신 거예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형사님이 문을 열었죠. 6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요. 지은아, 괜찮아? 남자가 며느리를 찾았어요.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나는 지은이 진짜 남편이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10년 전부터 같이 일했어. 노인들 돈 뜯는 게 우리 직업이거든. 지은이는 믿기고 나는 뒤에서 조종하는 거지. 이번엔 젊은 사업가한테 접근해서 돈 좀 빼먹어 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더라고.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벽에 기댔죠. 이게 무슨. 며느리가 말했어요. 미안해. 혼인신고 안 한 건 다 계획이었어. 아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아들 옆으로 갔어요. 손을 잡았죠. 아들아, 괜찮아. 아들이 제 품에 안겼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수갑을 꺼냈어요. 김지은 씨, 이철수 씨, 동행하시죠. 며느리와 남자가 끌려갔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아들과 저만 남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괜찮아, 아들아. 이제 괜찮아. 아들을 꼭 안았어요. 며느리가 끌려간 후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 가게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매일 아들 집에 갔어요.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요. 아들아, 밥 먹어야지. 엄마, 난 정말 바보였어. 아니야, 내가 바본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간섭한다고 화낸 것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들을 꼭 안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 집 전세 정리하려고. 보증금도 빼야 하고.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작은 아파트 알아봤어.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좋지. 우리 같이 살자. 아들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전세를 정리했어요. 다행히 보증금은 다 돌려받았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평수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엄마, 이 방 쓰세요. 제가 작은 방 쓸게요. 아니야, 내가 큰 방 써. 엄마는 작은 방이 편해. 엄마, 엄마 말 들어. 내가 푹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모자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이 커피를 끓여줬어요. 엄마, 커피 드세요. 고마워, 아들. 저녁엔 제가 밥을 했죠.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와, 엄마 된장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평화로웠어요. 행복했죠. 그런데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파트 1층 상가에 새 가게가 들어왔어요. 간판이 걸렸죠. 은혜 기도센터 앤드 재무카페.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저녁마다 상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소리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기도 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말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투자에 참여하시면 축복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불려주실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기도원에서 투자 이야기를요? 며칠 밤을 그 소리에 시달렸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상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유리문으로 안이 보였어요. 어르신들이 가득 앉아 계셨죠.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목사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60대 남자였어요. 며느리랑 같이 있던 그 남자요.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복 같은 옷을 입었죠.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였어요. 그 여자가 여기 있다고요? 급히 집으로 올라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들아. 왜 그래, 엄마? 아래 상가에. 지은이가 있어.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그 남자랑 같이 목사, 사모 행세하면서 또 노인들 모아놓고 있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가볼게. 안 돼, 위험해. 괜찮아, 엄마. 그냥 확인만 하고 올게. 아들이 나갔어요. 10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말이 맞아. 지은이랑 그 남자야. 어떻게 된 거야? 경찰에 잡혀갔잖아. 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여기 봐. 보석으로 풀려났대. 재판 기다리는 중이래. 기사를 읽는데 화가 치밀었어요. 보석이요? 그렇게 많은 노인들 속였는데 보석으로 나와? 피해액이 생각보다 적게 잡혔나 봐.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대. 그런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게.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지. 밤마다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 소리, 투자 권유 소리,
박수 소리요.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안 좋아졌죠. 아들도 힘들어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경찰에 신고할까? 그래야 할 것 같아. 또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다음 날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담당 형사님이 받으셨죠.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시 중이에요. 그런데 왜 가만히 두세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서요. 이번엔 확실하게 구속시켜야 하니까요. 그럼 언제쯤 잡으시는 건데요? 곧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또 버티며 살았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새벽이었어요.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창문을 열어봤어요. 아래층 상가에 소방차가 서 있었어요. 경찰차도 와 있었죠. 무슨 일이야? 아들도 나왔어요. 불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아, 저기 기도원에서 사기친대요. 경찰이 새벽에 급습했다나 봐. 그 목사랑 사모가 도망가려다 공항에서 잡혔다는데요. 보석 중에 도주하려다 걸렸대요. 이번엔 구속 확실하대요. 재범이라서요. 아들과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였어요. 결국 다시 잡힌 거였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야. 그래, 끝났구나.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2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80 넘으니까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더라고요. 검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실습복을 입은 여자였죠.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며느리였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며느리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지나쳐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는 아니었어요. 연민도 아니었죠. 그냥 허무함이었어요. 저렇게 건강까지 망가뜨리면서 남의 돈을 탐했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죠. 이제 우리 아들만 무사하면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요즘 가게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5개는 아니고 하나만 운영하기로 했대요. 엄마,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만 잘할게. 그래, 그게 좋아. 저녁이면 같이 산책을 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실래요? 그래, 나가자. 손을 잡고 동네를 걸어요. 꽃 구경도 하고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84살에 이런 평화를 느낄 줄 몰랐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며칠 전에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지은이 신고한 거. 후회? 생각해봤어요. 아니, 후회 안 해. 그때 신고 안 했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그래도 내가 많이 힘들었잖아. 힘들긴 했지. 근데 너 지키려고 한 거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 이제 저는 욕심이 없어요. 아들이 건강하고 제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선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특히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